교통 영향 분석 등을 거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외국인 유학생 집단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체류지 등록이 제대로 안 돼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도민 2만 2천 명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다음 달 접종을 앞둔 75세 이상은 응답자의 85%가 동의했습니다. 충북이 공들이는 또 하나의 철도, 경기 화성에서 청주공항까지 수도권 내륙선 철도 유치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경기와 충북이 손을 잡았습니다. 청주시가 시소유인 도로변 완충 녹지에 아파트 방음벽을 세우도록 허가했습니다. 이게 불법이어서 자체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이 증평에서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는데요. 정작 다니는 학교는 경기도와 경북 등 다른 지역이 대부분으로 이를 위해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학교에서까지 제적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동하며 체류지 등록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에 방역당국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광 기자입니다. 증평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한 집에 함께 머물던 동일 국적의 외국인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현재 유학생, 2명은 제적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증평구는 이들이 인근으로 일을 다녔고 함께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도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또 뭐 여기저기 청주도 다니고 또 일도 보니까 계산 쪽으로 많이 일을 다니고 했더라고요. 아예 경기도와 경북 등 다른 시도 소재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5명, 제적된 2명도 다른 시도에서 옮겨왔지만 모두 증평에 체류지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재 파악이 어렵다 보니 인력사무소를 통해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가 지금 증평에만 19개가 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사장님들한테 지금 공문을 특별히 발송을 해서 더군다나 코로나19로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 유학생들의 이동이 더 잦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다가 이제 관리를 하고 방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방법이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난달에 영동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 14명 대부분도 대전과 진천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은 소규모 업체에서 단기간 일하다 보니 산업체에서 상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서도 관리에 한계가 있어 방역 당국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연일 충북에서 코로나19 두 자릿수 확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자의 감염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성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은 최근까지 충북 혁신도시 노래주점 등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돼 접촉자를 찾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앞서 감염된 청주 기업체 직원 자녀 2명, 보은 사업장 직원 가족과 동료 2명의 모 노인보호센터 직원, SK호크스 관련 등 청주에서만 14명이 신규 감염됐고 증평에서는 교회발 추가 감염이 나와 누적 28명이 됐으며 충주에서도 금융교육장발 1명이 추가돼 충북 누적은 2,185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주 어학원발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청주권 모든 학원 종사자를 상대로 선제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교육연구정보원 마당에 선별진료소를 차리고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 청주 소재 2,000개 모든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5,900명을 상대로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청주에선 청원구의 한 학원에 다니는 학생 10명이 집단 감염돼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13개 유초중 고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충북의 1분기 백신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접종이 시급한 요양병원과 1차 대응요원 등이 최우선 대상이었죠. 동의자 가운데 74%가 접종을 마쳤는데 약 4,800명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맞지 않아 후순위로 밀리게 됐습니다. 다음 달 접종을 앞둔 75세 이상은 응답자의 85%가 동의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병원을 제외한 충북의 1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는 전체의 2.6% 정도인 3만 5천여 명입니다. 접종 백신은 가장 먼저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였습니다. 지난 29일까지 3만 300여 명이 접종에 동의했고 이 가운데 2만 2천여 명, 약 74%가 1차 접종을 끝냈습니다. 하루 700명 꼴입니다. 65세 미만은 동의자의 96.7%가 접종을 끝낸 반면 효능 논란에 지난주부터 접종이 시작된 65세 이상은 아직 36%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촉탁의가 예진과 접종 모두를 해야 하는 요양시설이 가장 낮습니다. 고령층이기도 하고 또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빠르게 접종을 하기보다는 좀 순차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은 날을 선택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대상 가운데 접종 미동의자는 4,796명. 차례가 됐는데도 결국 접종을 미룬 건데 65세 이상의 미동의율이 미만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가장 후순위로 밀린 이들은 전체 도민의 1차 접종이 끝난 뒤 다시 동의 여부를 파악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고한 대로 3분기가 끝나는 9월 이후에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2분기 접종을 준비할 차례. 75세 이상 고령자용 화이자 백신은 1차로 8,700여 명분이 도착해 있습니다. 이 통장들까지 동원돼 일일이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조사를 끝낸 11만 6천 명 가운데 85%가 접종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와 각 지자체는 17,000여 명의 미동의자와 아직 조사 못한 9,800여 명의 동의를 받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기 출타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도 직접 만나 뵐 수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한편 1분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은 246건으로 발열과 근육통이 가장 많았고 아나필락시스 중증 이상 신고는 도내에 없었습니다. 충청북도 백신 접종 추진단은 접종을 미뤄도 백신 종류 선택권은 없다며 자신의 순서에 접종해 줄 것을 재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고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한 확진 환자를 제천시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확진 환자는 지난 27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자신은 물론 부모까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천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4대강 사업과 더불어 도심 하천 둔치마다 공원이나 자전거길을 만드는 수백억 규모의 고향해강 사업이 펼쳐졌는데요. 준공한 지 2년여 지난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청주 무심천의 한 생태공원을 가봤더니 마치 유적처럼 땅을 파내야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물길 따라 억새밭이 펼쳐진 청주 도심의 무심천 둔치. 삽으로 땅을 파보니 인공 조성된 공원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또 다른 지점에서 5cm 정도 흙바닥을 걷어내자 나무 데크며 경계석도 줄줄이 나타납니다. 이곳이 한때 공원이었음을 알려주는 시설은 하천에서 가장 먼 쪽에 아주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불과 준공 2년여 만에 고대 유적 찾듯 땅을 파야 발견될 정도로 빠르게 자연에 묻힌 것입니다. 여기 그 공원이라는 거 아세요? 어디 공원이? 여기. 잘 몰라요. 관리 주체인 청주시마저 번번이 그냥 지나쳤을 정도입니다. 별도로 고향해강 사업이라고 해서 뭐 따로 관리하는 거는 없고요. 같이 무심천 전체 시설물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파묻힌 시설은 지난 2013년부터 6년 동안 277억 원을 들여 청주시가 무심천 6.7km를 정비한 고향해강 정비 사업의 일부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과 비슷한 도시마천 정비 지원을 공모하자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사업비의 40%인 110억 원을 분담하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산책로와 자전거길 등이 도시의 자산으로 남기도 했지만 일부는 시민들의 혀를 차게 만듭니다. 장마 한번 지나면 흙으로 덮일 걸 뭘 이렇게 돈 들여서 이렇게 해놨느냐 이거지. 돈 세금 거두다 이거 다 하는 거잖아 한마디로. 우리네는 보면 아이고 돈도 헛던져 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향의 강 시설을 포함해 올해만 무심천 전체 유지 보수에 27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시에 이해하지 못할 시정 소식 또 전해드립니다. 도로 옆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공사들이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청주시가 시유지를 방음벽 부지로 제공했는데 결국 불법 건축물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애 기자입니다. 3년 전 준공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도로 소음을 막기 위해 설치한 1km 길이의 방음벽이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방음벽이 설치된 곳은 아파트 부지가 아닌 완충녹지, 즉 청주시 땅입니다. 청주시가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제공한 겁니다. 특혜 논란이 청주시의회에서 불거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행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직무유기, 불법, 비리, 특혜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특혜성 방음벽이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는 땅에 들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대로변 완충 녹지에는 연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청주시가 허가했습니다. 공동주택 인허가부서가 공원조성 담당 부서와 협의 없이 추진해 이를 키웠습니다. 경위를 파악해 보니 일부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서 좀 업무를 좀 약간 미스한 부분이 있다. 한범덕 시장은 불법이 된 방음벽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주민을 위한 결정으로 봐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소음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 오염 공해 차단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극적인 해석으로 설치된 시설이라는 공직사회 소통 부재로 결국 불법 딱지가 붙은 아파트 방음벽. 청주시는 유지 방안 모색과 함께 어떻게 100억대 방음벽이 시유지에 설치될 수 있었는지 전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향후 10년간 철도 건설 지역을 결정할 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을 앞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안 공개를 앞두고 이번엔 6개 지자체가 함께 릴레이 걷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깃발을 든 사람들이 무리지어 철도망 유치를 외치면서 진천 도심을 걸어갑니다. 유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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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오토바이를 탄 지역 동호인들도 철도 유치 홍보에 나섰습니다. 화성 동탄에서 안성과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78.8km 구간인 수도권 내륙선을 유치하기 위해 노선이 지나는 6개 지자체가 함께 마련한 행사입니다. 지자체가 릴레이로 깃발을 전달하는 건데 군수와 의장, 국회의원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2의, 제3의 혁신도시가 다시 생겨날 수 있고 진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행사 종착 지점인 청주국제공항.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이 이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시종 지사는 지역 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륙선은 물론 청주 도심을 관통하는 광역철도까지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오는 철도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 철도가 여기서 끝나질 않고 청주 도심을 거쳐서 세종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충청북도가 이번에 정부에 건의한 철도 노선은 무려 13개. 청주시는 도심을 관통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진천구는 수도권 내륙선, 음성구는 중부 내륙선 지선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3개 노선에 필요한 예산만 5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국가 예산으로 철도망을 깔아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건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노선이 170개가 넘습니다. 지자체가 각자 명운을 걸고 유치에 나서면서 서명운동과 유치대회는 기본. 눈길을 끌기 위해 단체장들의 삼보일배에 대형 오토바이까지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내에 철도망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열기가 과열된 만큼 결과가 나오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 전담 수사팀이 공무원 포함 9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개발 예정 지역 투기 의혹 5건에 대해 공무원 1명 등 모두 9명을 내사하고 있고 구체적 내용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16명 더 늘린 42명으로 확대 편성해 부동산 내부 정보 부정 이용 등 불법 행위 적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압박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방의회마다 크고 작은 투기 의혹이 제기되며 유권자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지만 청주시 의회를 비롯한 도내 의회 대부분이 소극적 자세로 외면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전수조사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충북도 의회와 진천, 옥천군 의회는 투기 의혹 조사를 자진 의뢰했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2분기 경기 기대감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33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2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100으로 1분기보다 2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지난해 3분기 64까지 하락했던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100포인트를 회복한 건 지난 2018년 2분기 이후 2년 만입니다.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많고 이하면 부정적 전망이 많음을 나타냅니다. 지난해 말 청주의 한 헬스장 건물에서 폭파하겠다며 휘발유를 뿌리고 출동경찰을 위협한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아무 관계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시민 안전에도 위협을 가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담배 피운 것을 지적하는